네, 판별 분석 두 번째 비디오 2차 판별 분석 QD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에 있는 LDA를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바로 비디오를 연결해서 듣는 친구들은 기억이 날 테고 좀 살짝 쉬었다가 듣는 친구들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인트로 다시 볼게요. 결국 LDA는 이 DA라고 하는 거는 분산 대비 평균의 차이를 극대화하는 경계를 찾는 거다. 근데 이 LDA에서의 가정은 각 클래스 집단이 정규 분포를 가지고 있고 형태를 가지고 있고 특히 그때 서로 비슷한 형태의 공분상 구조를 가져야 된다. 장점은 그 공분상 구조에 대한 가정이 살짝 위반되더라도 로버스트하게 동작한다는 건데, 단점은 크게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잘 동작하지 못하는 거고, 또한 그룹의 샘플 수가 설명계 수보다 적을 경우 동작하지 않는다. 즉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분상 구조가 서로 상이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솔루션으로 QDA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 2차 판별 분석을 지금부터 배우도록 합니다. 2차 판별 분석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K와 관계없이 공통 공분산 구조에 대한 가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사용한다. 즉, 서로 다른 공분산 구조를 가진 경우에 활용하면 된다는 뜻이고요. LDA와 QDA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잘 모르겠는데 얘는 직선으로 나눠놨고 얘는 이렇게 곡선으로 두 개 나눠놨는데 비슷한 곡선 두 개고, 세 번째 그림은 곡선이 서로 상이한 그림이네요. 느낌 오세요? 자, LDA의 결정 경계는 선형으로 가정하고 있어요. 선형, 왜냐면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애널리시스다 보니까 그 결정 경계가 이렇게 선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공분산 분류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아시죠? 이게 지금 밑에 있는 이 데이터가 서로 다른 공분산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예요. 왜 그런지 모르시겠다고요? 보실래요? 자, 녹색 공분산 이렇게, 그리고 노란색 공분산 이렇게, 그리고 파란색 공분산 이렇게 되는 것 같죠? 어때요, 여러분? 공분산 구조 완전 다르죠? 느낌상 얘는 대각, 얘도 대각, 얘는 그 원형. 이렇게 공분산 분포 같은 애. 얘는 어떤 애? 대각이다 보니까는 원, 투 이렇게 되네. 였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 밑에 있는 보고 계신 그림의 데이터는 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공분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LDA로 나누려고 했더니 선형 경계만으로는 나누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 QDA라는 걸 쓰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일단 바로 QDA로 가기 전에 여러분, LDA도 어느 정도는 비선형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보통 LDA를 할 때 이 여러분의 X 데이터가 X1과 X2로만 LDA를 적용했었는데, 이렇게 LDA를 여러분들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X1, X2, 그리고 X1, X2 곱하기 X1의 제곱, X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불리워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 전처리 과정, 막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뭐 독립변수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바꿔본다라고 하는 다양한 변형을 통해서 만든 요 아이들을 가지고서 결정 경계를 만들어 보면 결국 선형 LDA지만 경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근데 그 경계는 사실 매우 유사한 비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데 QDA는 서로 다른 공분산이 애초에 분류가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QDA를 통해서 학습하고 나서 이 결정 경계를 그려보면 이렇게
다른 공분산 구조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리 LDA가 뭐 주어진 독립 변수 혹은 주어진 판별 변수를 가지고 다양한 그 조작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 과정 자체가 머리가 아프니까 LDA 적용해보고 쉽지 않으면 바로 QDA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 QDA가요, 단점이 있어요. 설명변수의 개수가 많을 경우에 추정해야 하는 모수가 많아지죠. 그래서 연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말을 빼먹었는데 QDA는요, 샘플이 많이 필요해요. LDA보다 이 서로 다른 공분산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그 앞에서 정보가 뭐였어요? 주어진 샘플을 가지고서 얘의 이런 경계가 되는 분포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샘플이 적어서 그렇지 실제로 샘플을 더 많이 샘플을 모으고 보니까 모았더니 이렇게 모아졌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분포는 이런 분포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공분산 데이터 분류를 위해서는 생각보다 샘플이라는 것이 많이 필요하고 샘플이 많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연산량이 크다라는 게 바로 QDA의 단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추정해야 되는 모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식이 있을 때 이게 이제 LDA에서 갖는 수식이었고 이거 이외에 뭐 QDA일 때 뭐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어떤 복잡한 비선형 함수에 대한 모수가 이 앞에 구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QDA 연산량이 복잡하다라는 것이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QDA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래스 3개를 가지고 지금 Y가 클래스가 3개예요. 1, 2, 3이라는 거. 그리고 X를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X는 평균이 각각 0,0 혹은 1,1 혹은 마이너스 1,1이래요. 그리고 공분산이 각각 이와 같이 갖는다고 합니다. 공분산 얘는 두 개는 비슷하네요. 다르네요. 그래서 얘는 LDA보다는 QDA가 적합하겠네요. 공분산이 두 개가 같지만 그리고 형태도 유사하지만 평균값이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이 파랭이가 지금 세 번째 클래스인데 이렇게 대각행렬이죠. 그리고 빨갱이 1번 잠시만요. 대각행렬은 1클래스 1번밖에 없는데 교수님이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0,0 맞나요? 0,0에 이게 바로 클래스 1번에 대한 분포고 2번은 1,1 1,1 2번은 이렇게 완전 공분산 정규 분포고 그리고 마이너스 1,1이니까 색깔이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포가 같죠. 그래서 지금 클래스 1, 2, 3에 대한 분포를 분석해 봤더니 상이했고 그래서 우리는 QDA를 통해서 문제를 풉니다. QDA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났더니 결정 경계를 그려보면 이런 결정 경계가 나온다고 하네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결정 경계가 주어진 데이터의 클래스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결정 경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교수님, 저희 저런 결정 경계를 찾는 LDA와 QDA는 어떻게 풀면 되나요?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면 되나요? 네, 지금부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형 판별 분석 실습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계속 아이리스 데이터를 활용해 왔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 학습과 실험 데이터에 대한 라벨은 동일해요. 그래서 데이터 로더, 데이터 변환, 데이터 분할은 3장과 4장에서 실습했던 거와 동일합니다. 살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데이터 로더, 데이터 변환, 데이터 분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뭐 실험을 바꿔서 해보고 싶으면 이 비율, 학습과 테스트하는 비율만 바꿔보시면 되죠. 자, 그럼 LDA를 풀기 위해서 호출해야 되는 scikit-learn의 함수는 무엇일까요? 자, 교수님이 매뉴얼 링크 걸어놨습니다. 자세한 건 일단 클릭하고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역시나 나이브하게 여러분 임포트 하시고요. 이 디스크리미넌트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scikit-learn 클래스 안에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애널리시스 클래스가 또 있어요. 그 녀석을 사용을 하고 CLD라고 받습니다.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요. 요 스토어 코베리언스 true 안 하면 false로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들어가는데 false. 이 나중에 여러분의 그 코베리언스 값을 찍어보고 싶으시면 실제로 필요해요. 이 코베리언스 값은 뭐다? 판별 함수에서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다. 그 모수를 눈으로 보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디폴트로 열고 닫고 하시면 돼요. 그럼 false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성한 인스턴스 CLD 가지고서 학습을 해야겠죠. 어떻게 학습해요? 역시 fit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cld.fit 하고요. 앞에는 훈련 데이터 x, 뒤에는 훈련 데이터 정답 y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함수 학습하는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중에 뭘 배운다? 이런 결정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코에피션트를 다 구한다. 그리고 이제 predict라는 함수를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게 학습이 끝났으니까 결국 이게 테스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cld.predict하고 이 x트레인을 넣으면 무슨 뜻이죠? 이미 내가 학습할 때 사용했던 학습 데이터가 잘 분리되는지 한번 보겠다는 뜻이고요. 요 x의 테스트, 즉 내가 학습할 때 쓴 적이 없는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이 LDA라고 하는 판별 함수를 검증해 보겠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는 이제 앞에서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고 LDA를 통해서 학습을 했어요. 즉 결정 경계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accuracy를 실제로 측정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요. 선형 판별 평가 API는 역시나 accuracy 스코어나 퓨전 매트릭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테스트 결과 0.977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컨피전 매트릭스를 그려보니까 원래는 15, 15, 15 돼야 이제 모두 다 정답 100%인 건데 하나 틀렸어요. 아, 굉장히 잘 찾았네요. 하나 틀렸다고 하니까요. 전체 15 곱하기 3개의 샘플 45개의 45번의 새로운 데이터를 보였더니 한 개 틀렸다고 합니다. 자, 이 실습 코드 링크는 여러분 링크 이렇게 열고 보시면 교수님이 그 실습할 수 있는 코드 이렇게 준비해 놨으니까 한 번씩 실행해 보시면 돼요. 가장 좋은 건 눈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보지 않고 직접 짜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려면 교수님 오픈 매뉴얼이기 때문에 오픈 매뉴얼은 뭐다? 네, 오픈 매뉴얼은 뭐냐면 물론 이미 다 교수님한테 익숙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런 scikit-learn 웹페이지는 얼마든지 확인하셔도 돼요. 단
구글링을 통한 뭐 스택 오버플로우나 혹은 각종 해설이 되어 있는 블로그를 참고하실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LDA에 대한 함수 설명과 파라미터에 대한 옵션과 밑에 예제 이렇게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예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볼 때 종종 헷갈리시면 참고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교수님, 오픈 매뉴얼이기 때문에 부담은 없습니다. C 언어나 자료 구조 알고리즘처럼 외워야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익숙해져 있어야 매뉴얼에서 찾아서 시험 문제를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따라서 눈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직접 처음부터 데이터 로더 그리고 데이터 변환, 데이터 분할 직접 다 해보시고 이렇게 LDA 함수 직접 한번 이것저것 파라미터 바꿔가면서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여기까지 했죠? 평가하는 방법은 3, 4장과 동일하게 Accuracy Score, Confidence Matrix를 쓰면 된다. 자, 이제 LDA 실습한 결과를 그림으로 뿌려봤는데요. 이 그림으로 뿌릴 때 Fit Transform이라고 하는 걸 하면 무슨 뜻이냐? 내가 실제로 X라고 하는 훈련 데이터를 넣었는데 분명히 우리는 LDA를 통해서 뭘 한다? 사용을 하잖아요. 특정 사용 축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차원 축소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사용된 데이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feed underbar transform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x underbar LDA 데이터를 지금 이렇게 플랫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 플랫 했어요. 했더니 어때요? 아주 이쁘게 이렇게 덩어리 하나, 덩어리 둘, 덩어리 셋. 혼란스러운 만한 데이터 딱 하나 있네요, 여러분. 아이고, 여기 하나. 그래서 하나 틀렸나 봐요. 자, 교수님이 설명할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아이리스 데이터는 총 이게 N 샘플이 150개, N 피처스가 5예요. 이게 무슨 소리죠? 이렇게 D, X 독립 변수의 차원이 5라는 뜻이고요. 요 N 총 데이터의 개수가 이게 150이라는 뜻이에요. 150. 근데 여기에는 요 Y 데이터가 있는데 이 Y 데이터의 클래스가 0, 1, 2로 구성된 총 3개의 클래스가 있는 거고요. 요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 우리는 인자로 n 언더바 컴포넌트라고 하는 걸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리스 데이터는 총 어떻게 돼 있다? 여기가 5, 얘가 150인데 요 x 데이터를 x 언더바 LDA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50 곱하기 3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 x 언더바 LDA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가로 열고 n 컴포넌트는 3이라고 써주면 되고 4로 바꾸고 싶으면 4라고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디폴트 값이 설정이 되는데 디폴트 값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냐면 매뉴얼에 써 있습니다. min 최소값을 결정할 건데 요 n 클래스 마이너스 1과 n 피처 중에서 작은 값으로 세팅한대요. n 피처스는 5였죠? n 클래스는 3 마이너스 1이니까 2,5 중에서 작은 값으로 자동으로 세팅되기 때문에 지금은 2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x 언더바 LDA는 150 곱하기 2로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 LDA의 컴포넌트, 즉 사형의 차원을 높이는 게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한다? n 컴포넌트를 늘리면 된다. 한번 늘려서 해보세요. 자, 이제 LDA 말고 QDA 하는 법도 알아볼게요. 똑같아요. 데이터 로드는 동일하고 2차 판별 분석하기 위한 API가 사이킨런에서 어떤 함수인지만 알면 되겠죠.
앞에는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애널리시스였는데요. 여기서는요. 쿼드라틱 디스크리미넌트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QDA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옵션 똑같아요. 스토어 코베리언스라고 해야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코베리언스를 보지 않을 거면 그냥 열고 닫고 하면 되고, 이걸 true로 해야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 CQD라고 했으니까 CQD.fi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요 쿼드라틱 디스크리미넌트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인스턴스 안에 있는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이 fit은 학습하세요, 학습해 주세요 라는 뜻이고, x 언더바 트레인은 학습 데이터, y 언더바 트레인은 학습 데이터의 정답, 이렇게 줘서 학습을 합니다. 자, 학습이 끝난 다음엔 어떻게 한다? 테스트, predict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테스트 해보면 되죠. 자, y 언더바 트레인을 던져서 이게 풀이 예측값 y 햇이 나오는 거예요. y 햇. 근데 y 이거는 트레인. 우리 정답은 y 언더바 트레인에 들어있고, 얘가 예측한 거, 얘가 실제 GT, 실제 값. 보통 우리는 실제 값을 ground truth라고 해서 GT라고 하는데요. 이걸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맞았는지 알 수가 있고, 또 x 테스트를 던져서 y 테스트 프리딕을 구했어요. 즉 y 테스트는 테스트의 실제 값, 실제 클래스 정답, 그리고 y 햇 테스트는 예측값. 역시나 이 예측값과 실제값이 같으면, 완전히 같으면 100점, 완전히 다르지 않으면 정확도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겠죠. 정확도 계산하는 방법은 accuracy score를 사용하면 되고, 짠, 동일해요. 앞에 LDA와 같기 때문에 교수님이 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 컨퓨전 매트릭스 통해서 어떻게 혼동됐는지, 뭐로 잘못 판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두 번째 클래스를 세 번째 클래스로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QDA에서도 범했네요. 지금 현재 LDA와 QDA의 테스트 성능이 같아요. 학습 성능은 다른데 테스트 성능은 같다는 걸 봐서, 이 샘플이 너무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정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고, 기껏 틀려봤자 하나 틀리니까 지금 이 에러를 QDA만으로도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복잡도가 높은 데이터를 주어지게 될 경우에는 LDA와 QDA 사용 여부에 따라서 명확하게 성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LDA로 데이터 분석 결과 그러니까 선형이 아니어서 비선형으로 풀어야 될 경우 QDA를 적용하시면 성능이 압도적으로 오르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설명은 마쳤고, 자, 여기 지금 아이리스 데이터셋 불러오고 중간에 데이터 변환하고 스플릿 하는 것까지 있고, 앞단에는 여기 지금 LDA에 대한 예시고요. 그리고 뒤에는 QDA에 대한 예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QDA네요.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PPT에서 나왔던 내용을 콜앱으로 교수님이 옮겨놓은 거니까 한 번씩 실행하시게 되면 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QDA까지의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